네, 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강독 네 번째 아티클인 Behavior Selection Algorithm Overview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세 번째 강의에서 Goal Oriented Action Planning 고프 알고리즘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고프가 이 게임 AI 프로 1, 2, 3권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 강의만 가지고는 고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오늘은 이 게임 AI 프로 책이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고프 알고리즘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제이고요. 브렌트 오헨이라는 사람이 쓴 Goal Oriented Action Planning for Smarter AI라는 자료입니다. 게임 디벨롭먼트 tutoplus.com에 있는 튜토리얼 강의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하나의 데모를 통해서 고프가 무엇이고 고프를 언제 사용하며 고프에 사용되는 액션, 전제 조건, 프리컨디션 이펙트, 또 고프 플래너를 어떻게 플래너가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컨텍스트 프리컨디션, 프로시저럴 프리컨디션이라고 부르는 내용, 그리고 고프와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실제 코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가셔서 이 코드가 유니티에서 돌아가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아티클을 선정했습니다. 아티클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아티클을 따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이 사이트 링크 또한 지금 이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노션, 제 개인 노션 페이지에 번역한 이 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번역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프. 자, 이미 이전 시간에 했지만 좀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이 원문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죠. Goal Oriented Action Planner는 손쉽게 게임상의 에이전트에게 선택을 부과하고 우리가 아주 크고 복잡한 유한 상태 기계 없이도 똑똑한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4개의 캐릭터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모가 진행됩니다. 마이너, 로고, 우드커터, 블랙스미스입니다. 마이너 이제 광부죠. 이 광부가 하는 것은 광석을 계속 채굴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작업할 도구가 필요하죠. 이 도구가 있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로고는 나무를 베어서 나무꾼이죠. 통나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합니다. 노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끼, 작업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드커터는 로고가 만든 이 통나무를 잘라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목재로 만드는 일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작업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 도구가 주어졌을 때 도구로 작업을 하다가 도구가 마모되어서 도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블랙스미스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드는데요. 자, 이 연장이 바로 이 세 명의 노동자들, 광부와 나무꾼, 우드커터가 사용할 연장을 만들고요. 자, 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철은 마이너가 광석을 채굴한 채굴된 그 철을 이용해서 연장을 만드는 그런 상호적인 어떤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 네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먼저 고프가 무엇인가 설명을 지난 렉처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고프는 에이전트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일련의 액션을 계획하도록 돕는 AI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 특정한 액션의 순서란 것은 내가 어떤 목표가 주어졌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월드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에이전트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서로 다른 에이전트나 월드 상태가 만약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 같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액션 시퀀스가 결과로서 도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행동을 하는 AI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보다 다이나믹하고 사실적인 어떤 결정들을 갖다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고프의 장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나무꾼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찹입니다. 나무꾼이 하는 일은 통나무를 가져다가 장작으로 쪼개는 일을 할 겁니다. 이때 나무꾼에게 주어진 고프에서의 목표는 make a firewood, 장작을 만든다. 자, 이것을 목표로 주어져 있을 것이고요. 나무꾼이 할 수 있는 액션에는 뭐가 있냐면 통나무를 쪼개는 것, 그 다음에 도끼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나무 가지들을 모으는 것. 자, 이 세 가지 액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샵로그는 액션은 통나무를 장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끼가 있어야지 이 액션이 가능하겠죠. 그 말은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샵로그라는 액션의 프리컨디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getAxis 액션은 나무꾼에게 도끼를 전달하는 액션이 되겠고요. collect branch는 도끼가 없는 상황에서도 장작을 생성할 수 있는 액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렇게 구해진 나무 가지니까 장작은 그리 좋은 품질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마 에이전트 나무꾼에게 make firewood라는 목표를 주면 두 가지의 다른 액션 시퀀스를 얻게 되겠죠. 하나는 도끼를 얻어다가 장작을 팬다를 통해서 장작을 얻는다라는 결론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요. 자, 도끼를 얻지 않고 바로 나무 가지를 주어서 장작을 생성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액션 시퀀스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무꾼이 도끼를 얻을 수 있다면 통나무를 잘라 장작을 만들겠지만 도끼를 얻을 수 없다면 주위의 나뭇가지들을 주로 다녀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액션 시퀀스들 각각을 통해서 우리는 make firewood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전제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어떤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손에 도끼가 주어지지 않다면 나뭇가지를 줍는 어떤 액션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좋은 품질의 장작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꼭 고프를 써야 되느냐부터 넘어갑시다. 이 자료 튜토리얼에서는 그냥 유한상태 기계와 비교를 해서 고프를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상태 기계와는 근본적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고프를 사용될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 고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 렉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위에 이야기를 갖다가 유한상태 기계를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복잡하죠. 자, 사실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닌데요. 더 복잡한 문제라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다 새로운 상태를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겠죠. 부작용도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 자, 에러가 발생할 상황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고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태 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러한 액션들이 독립적인 모듈로 존재하게 되는 형태가 고프입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다루기 편하게 보이죠. 자, 액션을 디커플링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액션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고프의 장점입니다. 코드를 모듈로 구성하고 테스트하거나 관리하기도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액션을 추가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만들면 됩니다. 프리컨디션과 이펙트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다른 액션들을 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유한 상태 기계로 자 이렇게 액션들을 많이 추가시킨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즉석에서 액션을 추구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어떤 상황이라는 어떤 상황의 변화를 갖다가 훨씬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날뛰는 오거가 만약에 게임상에 등장한다면 레이저 어택이라는 새로운 액션을 그 상황에 맞도록 그냥 추가시킬 수가 있죠. 유한 상태 기기에는 그거 되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거가 흥분을 가라앉혔다면 이 액션을 그냥 제거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 어떤 월드 스테이트 상에서 단순히 이 액션을 액션 리스트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자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때 NPC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고프 플레이어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설계하기 위해서 유한 상태 기기를 사용하다가 너무 복잡해진다면 고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작업만 수행하는 매우 간단한 에이전트라면 고프는 사실 무겁습니다. 무거운 아키텍처입니다. 자, 이때는 그냥 유한 상태 기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잡한 게임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이 고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 고프를 이용한 에이전트 모델링을 시도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겠다라고 자, 이 튜토리얼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요소들을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예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액션이 뭡니까?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액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는 뭐 애니메이션 수행한다든지 사운드가 플레이 된다든지 이것도 다 액션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추상적인 개념의 액션입니다. 그렇죠? 이건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수행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 액션의 수행을 통해서 월드 상태를 변화시키는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액션을 발휘할 때는 보통 이 액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코스트라는 것을 동시에 부여해 줍니다. 비용이죠. 만약 높은 코스트를 가진 액션과 낮은 코스트를 가진 액션이 있다면 낮은 코스트 액션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액션 시퀀스가 있다면 이 코스트의 합이 가장 작은 액션 시퀀스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 예처럼 도끼를 가진다라는 액션의 코스트 2를 부과하고요. 자, 통나무를 팬다라는 액션의 코스트를 4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줍는다는 액션에 8을 부과합시다. 가지 줍는 게 훨씬 힘이 덜 드는 일이니까 코스트가 작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떻게 했나요? 가지를 하나씩 주우러 다니면서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갖다 얻어내는 게 되게 힘든 일이다. 훨씬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결과물도 안 좋은 품질의 창작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코스트란 이름으로 값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8을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액션 시퀀스가 만들어졌을 때 도끼를 얻어서 통나무를 베는 것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는 것 액션에 부과된 코스트의 합이 이 녀석은 6이고요. 이 녀석은 8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자, 도끼를 가져다가 베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이 행동만 취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시퀀스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는 또 원하지 않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의 의사결정들이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액션이 취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집니다. 전제 조건은 액션이 발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상태에 만족했을 때 액션은 발휘되고 액션이 발동된 후 그 결과가 결국 이펙트인데 이것은 이걸 통해서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월드 스테이트에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찹 로그 액션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에이전트 손에 도끼가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에이전트 도끼가 들고 있지 않다면 찹 로그 액션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자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또 다른 액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getAxis입니다. 다시 말해서 getX의 이펙트,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만 비로소 첫 로그라는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걸 결합한 고프 플래너를 자, 만들어 봅시다. 자, 고프 플래너는 뭘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 개의 액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액션은 전제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액션의 전제 조건과 결과를 살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일련의 액션의 시퀀스를 하나의 큐의 형태로 생성하는 소스 코드가 바로 고프 플래너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에이전트에게는 목표, 골과 현재 월드의 상태, 이 두 가지가 입력을 주어줍니다. 또 하나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 리스트도 입력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 이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고프 플래너는 어떤 작업을 명령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작업과 실행할 수 없는 작업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작업을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월드 스테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고프 플래너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똑같습니다. getX는 코스트 2가 주어져 있고 찹로그는 코스트 4, 컬렉트 브랜치는 코스트가 8이 주어져 있다는 것까지가 앞에서 이야기입니다. getX의 프리컨디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하나는 지금 X가 있어야 되죠. 도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끼가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와 난 현재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상태, 이 상태가 만족해야만 자, 도끼를 가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액션을 통해서. 내가 이미 도끼를 가지고 있다면 getX가 발동되지 않는단 말이고요. 지금 내 주위에 도끼가 없다면 도끼를 얻을 수 없다. 도끼가 없다면 당연히 도끼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프리컨디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getX의 어떤 형태입니다. 자, 프리컨디션이 설정된 것과 그에 따른 이펙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록은 뭡니까? 조건이 내가 도끼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무를 벨 수 있겠죠. 그리고 참록이란 액션을 수행하고 난 뒤에 결과는 뭐가 되나요? Make a firewood. 자, 우리가 장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콜렉트 브랜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프리컨디션 없습니다. 그냥 이펙트로 make a fire를 얻도록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제 고프 플래너는 목표로 장작 만들기, make a firewood라는 것을 주었을 때 일련의 행동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또 다른 인풋이 월드 스테이트였죠. 세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그 정보도 동시에 줘야 됩니다. 어떤 정보? 현재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도끼는 주위에 존재하며 태양은 빛난다. 태양은 빛난다는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없는 정보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액션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플래너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슈도코드를 한번 봅시다. 슈도코드가 아니죠. 실행 코드입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목표를 줍니다. 자, make a firewood. 장작을 만들라. 현재 상태는 월드 상태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지만 주위에 도끼는 있다. 자, 처음에 액션 참 로그를 갖다가 확인합니다. 이게 make firewood를 실행시킬 수 있는 액션이죠. 보통은 이렇게 백트래킹을 통해서 목표로부터 이게 가능한 녀석을 찾거든요. 자, 그런데 프리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해야지 나무를 벨 수가 있죠.
자,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액션을 try 합니다. get x 프리컨디션으로 도끼가 주위에 있으면서 하지만 난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게 월드 스테이트로 주어진 이 두 개의 정보와 일치하죠. 그래서 프리컨디션이 true가 되고요. 이 true의 결과로 이 액션 get x가 액션 queu의 액션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월드의 상태를 업데이트하죠. 이 액션의 이펙트로. 이 액션 이펙트는 뭐였습니까? get x의 이펙트는 자, 도끼를 가진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보시면 이 녀석의 이펙트가 회전 x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상태, 도끼를 가진다는 것이 상태가 업데이트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도끼가 주위에 있다라는 이 상태는 월드로부터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참도구가 실행됩니다. 그때 프리컨디션 체크를 하죠. 도끼를 가지고 있느냐? true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queue에 넣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상태로 도끼를 가지고 있고, 자, 이 액션의 발동을 통해서, 참로그의 발동을 통해서 파이어우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주었던 make firewood라는 콜이 달성된 겁니다. 그럼 비로소 액션 리스트에 있는 시퀀스인 도끼를 구해다 나무를 벤다라는 것이 실행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의 프리컨디션과 이펙트 체크를 통해서 어떤 고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리스트를 갖다가 저장하고 이 결과를 반환하는 게 바로 플래너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플래너는 다른 액션들 또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찾은 어떤 액션 리스트보다 더 코스트가 낮은 액션 리스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찾고 난 뒤에 최고의 해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참 로그 처음에 시도를 합니다. 자, 실행될 수 없습니다. 프리컨디션이 지금 도끼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도끼를 가진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상태로 전이가 가능합니다. 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서 목적을 이루는 것. 또 도끼를 가지고 있지만 나뭇가지를 모아서 목적을 이루는 것. 또 도끼를 가진다는 행위를 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구해서 바로 목적을 이루는 것. 자, 이 세 가지, 결국은 세 가지 목표에 도달하는 액션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뭘 합니까? 어느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점검하죠. 6과 10과 8이라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이 액션 가장 비용이 싼 이것이 플래너에서 반환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을 구현하는 것은 C샵에서 간단하게 이제 세트로 페어를 이렇게 어떤 스트링, 아까 말했던 어떤 행위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true냐 false냐, 뭐 다른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페어로 각각 프리컨디션과 이펙트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저장해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는 소스 코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션이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가 그 결과들이 실제로 실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액션 플래너에서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실제 액션이 선택돼서 고프에서 액션 리스트가 결정되어서 에이전트에게 넘겨주기 전까지의 실제 에이전트의 상태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액션을 플래닝하는 것은 실제 액션을 실행한 것과 같지 않다. getX라는 액션을 실행할 때 실제 도구를 갖다가 더미 끝에서 찾아가지고 도구를 도끼를 내 지금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난 뒤에 도끼를 배낭에 넣는 행동, 이런 거, 이게 실제 에이전트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동인데, 고프 플래닝에서는 자, 그냥 최적의 해를 찾도록 일시적으로 상태를 변경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지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 프리컨디션에 대한 개념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고프에 관련된 개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전부이고요. 자, 그럼 고프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부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다른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 강의에서는 컨텍스트 프리컨디션이라는 말을 썼었던 내용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전제 조건들이 계속 검사해서 그 상황에 맞는 액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고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프리컨디션을 갖다가 프로시저 절차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갖다가 이 저자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죠. 때때로 액션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앞에서 우리가 도끼를 얻어온다라는 액션이 도끼가 존재하는 전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얻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실제 게임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월드상에 도끼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죠? 탐색 결과가 도끼가 너무 멀리 있거나 또는 도끼가 있긴 있는데 적 뒤에 놓여져 있다면 이 도끼는 사용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절차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에서든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트루폴스로 바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렌더링 되는 렌더 스레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실행이 필요한데요.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별도로 돌리거나 유니티에서는 코르틴 등을 통해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프리컨디션에 대한 체크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이 조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상황의 변화에 프리컨디션 체크를 통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고프의 어떤 기능적 특징입니다. 또는 보다 다이나믹 상황 연출이 필요하다면 코스트 자체도 동적으로 변경해서 훨씬 더 다양한 NPC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연성들도 우리가 가능성으로 고프에 추가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또 중요한 요소가 고프를 사용할 때 우리 유한 상태 기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고프를 만든 저자도 이런 상태를 갖다가 섞어서 고프를 설계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갖다가 주면 되냐? 그럼 유한 상태 기계와 고프 두 개를 다 써야 되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의 상태라는 것은 되게 단순한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 어떻게? 아이들, move to, 액션을 실행하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상태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move to, 보통 move to 상태로, 아이고 이게 잘 안되네요. 다른 펜을 만들까요? 잠시만요. 아이들 상태가 있고 move to라는 상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perform action, perform action. 보통 이렇게 상태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상태가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보통은 어떤 골이 주어지고요. 이때 액션 플래너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골에 따라서 액션 플래너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 액션을 수행할 대상을 향해서 실제 에이전트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실제 에이전트 움직이면 이렇게 간단한 유한 상태 기계를 통해서 무브를 통해서 타겟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까워졌을 경우에는 그 고프에서 만들어진 액션을
수행을 하고요. 고프에서 나온 액션들 수행이 다 끝나면 다시 아이들 상태로 유한 상태 기기가 전이돼서 여기서 새로운 고를 갖다가 부여받는, 새로운 액션 고를 부여받으면 액션 플래너를 통해서 액션을 결정하고 그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움직이며 수행할 적절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다시 액션을 수행하고 일련의 액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들로 변환되는 이런 구조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프랑 같이 연동된 유한상태 기계의 형태입니다. 자, 이걸 글로 적혀 있는 걸 한번 봅시다. 먼저 아이들 상태일 때 에이전트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파악한다. 자, 이 목표는 고프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고프 바깥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이 목표를 고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월드의 상태, 에이전트의 상태,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전달됩니다. 그러면 플래너가, 고프가 이 목표에 이루기 위한 액션 리스트를 반환하겠죠. 자,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액션 리스트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액션을 할 수 있는 타겟이 주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겟의 범위 내에서만 만약에 이 액션이 발동이 가능하다면, 자, FSM 상태를 move to로 바꾸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타겟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액션이 발동될 수 있다면 FSM을 move to를 안 바꾸고 그냥 바로 액션을 퍼폼하면 됩니다. 퍼폼 액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범위 내에서 액션이 가능하다면 move to 상태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특정 타겟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실제 걷기 애니메이션 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언제까지? 에이전트가 타겟 범위 내에 있는지 검사하다가 그 범위 내에 도달하면, 자, 작동을 멈추고 이 유한 상태 기계는 액션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자, 이때 퍼폼 액션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이 퍼폼 액션 단계에서 플래너에서 액션 리스트 큐에서 정의된 액션들 막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이 액션이 바로 수행될 수도 있고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당연히 수행될 수 있겠죠. 액션은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그런데 그 액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레인지 검사는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move to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모든 액션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 얻고 플레이든을 다시 가동시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고프를 이해하려면 여기까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 레벨에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내용과 좀 많이 반복됐지만 실질적 예제를 통해서 코스트가 어떻게 부과되고 실제 액션들이 어떻게 액션 리스트에 담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뒤에 코드 예제가 있습니다. 아까 URL이 있었던 이 URL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대장장이, 나무꾼, 광부, 우드커터가 존재해서 6개의 클래스, 고프 에이전트, 고프 액션, 고프 플래너, 그리고 FSM, FSM 스테이트, 그 다음에 고프 인터페이스, 이 클래스로 이 녀석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 내용은 이 자료를 좀 보시거나 실제 GitHub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실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요. 아주 뭐 정확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실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제 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이걸 잠시 풀어봤는데요. 콘솔 창을 통해서 화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4개의 캐릭터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실행을 지켜보시면 이렇게 광부하고 목수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중간에 이 어떤 저장소에다가 물질을 갖다 저장하고 여기서 이제 블랙스미스가 만들어진 그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행동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데 실제 콘솔을 통해서 이 네 명의 캐릭터가 어떠한 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가 다음과 같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쉽게 돌아가는 예제니까요. 각각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들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고프 오리엔티드 액션 플래너에 관련돼서 책과는 좀 다르지만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코드까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고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